디몰의 바람을 찍고 날아오르던 한 파일럿의 날개가 순식간에 부서졌어요. 아타카마 사막 상공에서 들린 금속 비명 한 번이 그녀의 전설을 산산조각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선고에도 그 불씨는 서울 하늘까지 터보처럼 번져갔어요. 레이저처럼 번쩍이는 재활 로봇과 벚꽃처럼 흩날리는 연대감이 기적의 활주로를 깔아줬어요. 그리고 100일을 불태운 끝에 그녀는 팔콘을 버리고 피닉스로 다시 이륙할 결심을 했어요. 과연 이 불꽃 같은 여정이 여러분 마음까지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들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도에 빠져버린 건 흔히 말하는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8살 때였죠. 삐걱거리는 파란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 밟으며 학교 버스를 따라잡겠다고 입술이 하얗게 질릴 만큼 숨을 몰아쉬던 순간 제 귀에는 바람이 내는 깍깍거림만 들렸어요. 앞바퀴가 버스 뒤 범퍼에 딱 한 뼘까지 다가섰을 때 저는 패배보다 승리보다 속도 그 자체에 전율했어요. 이겼다. 라고 외치는 대신 다음엔 얼마까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두 무릎에서 피가 나도 퉁퉁 부은 종아리가 맥박치듯 욱신거려도 탁자에 놓인 초코우유. 빨대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느꼈던 건 단 하나 더였어요. 12살의 저는 한층 대범해졌어요. 가죽 장갑도 없이 오빠의 더트바이크 열쇠를 몰래 돌리며 시동 버튼을 누르던 손끝이 떨린 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머플러에서 두두두. 굉음이 터지며 시멘트 마당이 진동할 때 심장박동과 배기음이 완벽히 겹쳐졌어요. 1단, 2단, 3단 속도가 팽팽하게 늘어날수록 공기가 제 얼굴에 채찍처럼 부딪혔는데 그 따가운 자국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라는 문신 같았어요. 엄마는 저를 한 달 동안 집 밖 출입 금지시켰고 저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얼굴을 대고 몰래 미소를 지었어요. 바람 냄새를 앗아갈 수 있으면 벌도 견딜만해. 그 후로 저는 달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탐닉했어요. 거실 카페 끝에서 끝까지 장난감 RC카를 최단 시간에 돌려 세우기 위해 수학 시간에 탄젠트 각도를 몰래 계산했고 물리 시험에선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1살 저는 훈련 비행대 TOP 1% 기록으로 칠레 공군 F-16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트 수치를 올릴 때마다 가속 레버를 끝까지 밀어붙일 때마다 몸이 날카롭게 진동했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도전장을 받아든 전율이었어요. 기지 동료들은 제게 연필을 돌리듯 제트기를 돌린다고 했고 저는 그 별명이 좋았어요. 팔콘 마이너스 플라이어. 혀끝에 올리면 아드레날린이 배어나오는 단어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아타카마 사막은 오렌지빛 모자이크처럼 흐릿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록 갱신이나 해볼까? 장난처럼 중얼거리며 기체를 밀어 올렸죠. 외부 온도 38도, 조종석 온도 19도. HUD의 녹색 숫자가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내심 이 정도는 누워서도 날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체를 왼쪽으로 슬쩍 눕혀 S자 궤적을 그리려던 찰나. 크으르지. 원래 매끄러워야 할 엔진음 한가운데서 쇠톱으로 파이프 긋는 듯한 비명이 갈라졌어요. ENG PRESS0. FUEL PUMP FAIL. 굵은 빨간 글자가 HUD를 뒤덮는데 0.4초 심장이 뒤집히는데 0.3초 걸렸어요. 저는 젠장. 하고 외칠 새도 없이 노란 사출 손잡이를 목숨줄처럼 잡아당겼어요. 쿵. 작약 볼트가 터지며 캐노피가 떼어져 나갔고 열화된 공기가 폭발하듯 들이쳤어요. 세계가 거꾸로 뒤집히는 동안에도 제 두 눈은 속도를 찾고 있었어요. 팟. 하고 낙하산이 펼쳐졌을 때 저는 상공 5,500피트에서 한 줄의 끈에 매달린 걸어다니는 추락이었죠. 낙하선이 바람을 받아 팽팽히 당겨졌지만 지면 상승 속도가 더 빨랐어요. 사막 특유의 상승 기류가 기체를 뒤틀듯 몸을 흔들었고 달이 먼저 몸 나중에 굴리면 되라는 머릿속 교본을 따라 굴러보려 했지만 땅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쇠망치 같은 충격이 척추를 내려찍자 숨이 턱 막혔고 시야가 붉게 번지더니 캄캄해졌어요. 눈을 떴을 때는 LED 등이 듬성듬성 박힌 병원 천장이었어요.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발디비아 대위 2마디가 파열됐습니다. 걷는 데는 지장 없겠지만 비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거의라는 단어에 매달렸어요. 틈새 같지만 빛이 한번 들어오면 우주만큼 넓어질 수도 있는 단어니까요.
그러나 금속 보조기가 허리를 꽉 조여도 마음은 연필심만큼 가늘게 부러진 느낌이었어요. 3주 뒤 퇴원해 칼라마 집에 돌아왔지만 시간은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느리게 떨어졌어요. 낮엔 창틀에 팔을 얹고 먼지를 멍하니 바라봤고 밤엔 SNS에서 전투기가 급강화하는 영상을 무한 반복했어요. 진통제는 고통과 함께 색깔, 음악, 기억까지 빼앗아갔죠. 그러던 붉은 노을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시도라. 보고서 봤어요. 서울에 와서 100일만 투자해보세요. 라는 김지훈 소령의 목소리는 뜨겁고 단단했어요. 저는 코웃음 치며 K-팝 나라에서요. 라고 받아쳤지만 새벽 3시엔 코리어 스파이널 리해브 엑소스켈러턴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외골격 센서 기술 논문과 다리가 산산조각 났던 군인이 웃으며 걷는 영상을 보며 심장이 초고속 모드로 전환됐죠. 엄마는 새를 가둬두면 깃털이 먼저 죽어. 사다리가 있다면 올라가. 라고 등을 떠밀어 주셨어요. K502편 12A 좌석 센티아고 인촌이라는 활자 및 날짜가 시간의 경계선처럼 보였어요. 창가에서 사막을 내려다보며 잠들어 있는 모래바람 다시 위에서 흔들어 줄게. 라고 속삭였어요. 비행기 좌석은 냉혹했어요. 난기류마다 통증이 번개처럼 허리를 타고 내려왔지만 냅킨 가득 안녕하세요를 적으며 버텼어요. 태평양 위 스크린 맵의 작은 아이콘이 인천으로 움직일 때마다 생각했죠. 고장난 매도 먼 바다를 건너면 다른 바람을 만날까? 기장이 하강을 알리자 손에 땀이 벨 만큼 긴장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살포시 닿자 승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어요. 거의는 절대가 아니야. 여기서 다시 비상. 이라고 속삭였죠. 인천의 유리벽 너머로 아침빛이 번쩍일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이 내 두 번째 첫 비행장이 될 수 있겠구나. 좌석 12어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12시간을 버티는 동안 제 척추는 번개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금속 막대처럼 변해버렸어요. 비행기가 난류 구간을 스칠 때마다 통증이 전기 스파크처럼 허리를 타고 번쩍 내려왔고 발끝에서는 지직거리는 저릿함이 올라왔어요.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때 저는 조종사가 아니라 포대자루가 된 기분이었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잡이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인천공항 게이트를 통과했는데 긴 줄과 소란, 뒤꿈치를 툭툭 치는 아이들까지 예상했던 풍경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솔비누와 레몬이 섞인 듯한 상쾌한 공기가 코끝을 쳤어요. 바닥은 잘 얼어붙은 호수처럼 맑게 빛났고 골든 리트리버만 한 작은 로봇들이 만화 영화에서 튀어나온 눈을 깜빡이며 부드러운 바퀴로 지나갔어요. 한 녀석은 절 보더니 우아하게 멈춰 서서 몸을 깊게 숙이는 거예요. 우리 공항 카트는 바퀴가 삐걱거리며 욕을 하는데 여긴 카트가 먼저 인사를 하다니 속으로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입국 심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E-게이트가 제 여권을 삼켰다가 초록 불빛과 함께 바로 돌려주니 숨을 고를 틈도 없었어요. 칠레 최대 공항은 아직도 도장 찍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죠. 카메라 셔터가 찰칵 울린 뒤 또렷하고 정중한 음성이 발디비아 대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줬을 때 칼라마 거리에서 세뇨라라고 불리며 동정받던 저는 다시 대위 계급장으로 호흡을 되찾는 느낌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척추 보조기보다 제 허리를 더 반듯하게 세웠어요. 파란 조끼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스페인어로 대위님, 보조기가 무거워 보이네요. 수암을 찾는 곳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하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고 했지만 두 번째 발을 떼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꿰뚫었고 그는 말없이 제 걸음을 맞춰줬어요. 쫓기지도 동정의 시선에 눌리지도 않게 속도를 절묘하게 맞춰주는 움직이는 존중이었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제 마음이 벼랑 끝에서 살짝 뒤로 물러난 기분이었죠. 세관문이 열리자 김지훈 소령이 트램펄린 위에 아이처럼 두 팔을 힘껏 흔들고 있었어요. 그 옆엔 매끄럽게 윙윙거리는 전기밴이 대기 중이었죠. 팔콘 마이너스 플라이어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라는 한마디가 가슴팍 금속판을 두드리는 것처럼 쾅 울렸어요. 저는 웃으며 오른손을 들어 조심스레 거수 경례했어요. 열이 미세하게 오르는 허리를 의식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파일럿으로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벤이 활주로보다 매끄러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새벽빛 가로등은 은빛 백합처럼 목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창밖 건물들은 LED 예술로 푸른 고래를 헤엄치게 하고 종이약이 꽃으로 접히듯 무한 변주를 펼치고 있었죠. 저는 벅찬 숨이 튀어나오는 걸 억누르며 저게 버스 정류장 홀로그램이에요. 라고 물었고 김소령은 지하철 천장도 박물관 바닥도 반짝여요. 병원 보면 더 놀랄걸요. 라며 윙크했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준비됐죠. 더 큰 세상이 펼쳐져요. 라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국방의료센터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순간 저를 둘러싼 공기를 의심했어요. 벽과 천장이 새벽 노을처럼 분홍에서 푸른 하늘로 천천히 물결치며 변하고 바닥은 에스컬레이터 대신 조용히 흐르는 강처럼 움직였어요. 마치 시인이 설계한 과학관 같았죠. 그때 은색 운동화를 신은 하민서 박사가 나타나 완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해요. 뇌에게 다리가 용감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짧은 한 문장인데 그 말은 제 머릿속 깊은 곳까지 번개처럼 파고들었어요. 다리가 용감하다. 저는 그 표현을 들은 순간 고통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언젠가 다시 엔진 시동음에 맞춰 떨릴 거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재활체육관 문이 열리자 고요한 윙윙, 삑삑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규칙적인 메트로놈처럼 들렸어요. 환자들은 잠자리 날개 같은 외골격을 두르고 있었는데 그 실루엣이 마치 미래 전투복 같았어요. 저는 비행복 위에 바로 외골격을 장착했어요. 모터가 치익하고 숨소리를 내며 제 허벅지를 감싸 안았고 첫걸음을 내디디는 순간 척추에 불꽃 성광이 치켜올랐어요. 그럼에도 두 번째 발이 지면을 딛자 모터가 살짝 제 몸을 들어 올려줬고 통증이 고막을 찢을 만큼 울리던 진폭이 반으로 다시 반으로 낮아졌어요. 세 번째 발에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도록 벅찼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외침이 그날 밤 제 심장을 드론 프로펠러처럼 회전시켰어요. 첫날 밤 저는 온돌 바닥 뜨거운 기운을 느끼며 LED 별이 박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줄기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지만 그마저 반짝이는 별빛 속 희망의 낙수 같았어요. 한국은 K-팝과 면 요리 이상의 별자리를 품고 있구나. 라고 속삭였어요. LED 별들이 마치 잘 왔어 하고 빛으로 대답하듯 더욱 반짝였고 저는 기묘하게 안도했어요. 익숙한 어둠이 아닌 낯선 빛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새벽 5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멜로디에 눈을 떴어요. 픽셀 미소를 띤 로봇이 아침 트레이를 실어와서는 작은 팔로 트레이를 살포시 내밀었어요. 그 위엔 데이 이 목표 12걸음 파이팅! 이라는 낙서와 펭귄처럼 귀여운 팔콘 캐릭터가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와 로봇에게 거수 경례했어요. 증강현실 고글을 쓰고 내려간 체육관 바닥엔 화살표가 둥둥 떠올랐고 정확히 발을 디딜 때마다 딩 하는 쾌청한 효과음과 함께 형형색색 컴패티가 터졌어요. 게임? 처음엔 유치하다 생각했지만 12번째 딩 소리가 울릴 때 제 안의 경쟁 본능이 불을 뿜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다시 하늘에서 최고 속도를 기록하던 조종사였어요.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목에 걸린 메달처럼 모으다 보니 30일째 하 박사는 제게 검은 지팡이 하나만 건네주며 오늘부턴 이거면 충분해요. 라고 했어요. 김소령은 남쪽으로 바람 쐬러 가요. 라며 도로의 오른쪽 깜빡이를 켰는데 차창 밖으로는 벚꽃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드론들이 태양광 패널을 솔질하듯 쓱쓱 닦아내는 언덕 마을 그곳이 하늘마을 해번힐이었어요. 60년 전 칠레 대지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해진 칠레 국기를 내게 맡긴 양 하사는 추억은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노을빛이 오래된 깃발을 금빛으로 비추고 벚꽃 눈송이가 회오리치듯 흩날렸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거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57일째 성남 에어앤드스페이스 엑스포에서 KF-21을 올려다보는데 외부 저공 시범 비행을 알리는 폭죽이 쾅 하고 터졌어요. 그 굉음이 제 PTSD 트리거를 정조준했죠. 눈앞이 붉게 번지며 역류성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저는 기체 충돌처럼 바닥에 무너졌어요. 의식을 잃기 전 먼지 냄새 대신 누군가 흘린 보리차 향이 연하게 코를 스쳤어요. 다시 눈 뜨니 저는 전시용 러그 위에 놓인 임시 들것에 누워 있었고 가족도 아닌 낯선 사람들 콘도그를 쥔 남자, VR 고글을 목에 건 학생, 양복 입은 아저씨가 일렬로 서서 제 몸을 가려주고 있었어요. 심장 체크 중이니 진정하세요.
라고 번역의 화면을 보여주던 15살쯤 된 소년,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 할머니, 부드러운 부채질로 제 땀을 식혀주던 손길 그 원형 방어벽 안에서 저는 이게 진짜 연대감이구나 하고 울컥했어요. 어두운 천장 LED가 별빛처럼 깜빡이는 사이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피닉스 훈련 다시 시작이야. 98일째 옥상 테스트 데크에서 드론 마이너스 헬기가 제 손짓에 따라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한강이 거울처럼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늘을 난 게 아니라 하늘이 제게 날아왔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떨림 뒤엔 확신이 있었어요. 드론은 500m 상공에서 피겨 마이너스 8을 그리며 날아다녔고 제 장갑 안에서 햅틱 모터가 부드럽게 진동했어요. 파르르 떨리는 손끝이 작은 공포를 전했지만 진동은 그 공포를 감싸 안고 괜찮아, 더 올라가도 돼. 라고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100일째 국방부 브리핑룸은 카메라 플래시가 파도처럼 출렁였어요. 장군이 제 X-레이 이미지를 가리키며 국제재활협력관으로 우리와 함께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서서히 연소실 압력을 올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두려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위에 희망이라는 연료를 부어 터보를 걸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를 한국에서 다시 부팅했어요. 그래서 편대를 바꿉니다. 팔콘에서 피닉스로요. 라고 말했죠. 플래시 굉음 대신 박수가 터졌고 저는 카메라 렌즈 수백 개 너머로 사막의 모래바람이 아니라 벚꽃 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날 밤 분홍빛 한복 저고리와 비행복을 겹쳐 입고 칠레 스쿼드론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김치가 배터리 맛이냐는 농담에 저는 한국이 제 영혼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라고 답했어요. 창문 밖 정원에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는 벚꽃 잎이 작은 낙하산처럼 떠다녔고 저는 속삭였어요. 조종사의 날개는 금으로 만들지만 사람의 날개는 추락할 때 받쳐주는 손길로 만들죠. 이제 저는 짐을 싸야 해요. 하지만 그건 하늘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들어온 하늘을 곳곳에 나눠주기 위한 준비예요. 100일간의 기적은 제가 걷고 드론을 조종하게 만든 기술보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게 된 데 있었어요. 불을 끄고 창문만 살짝 열어두자 벚꽃 잎이 연한 메달처럼 한복 저고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저는 두 깃발, 두 날개,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지평선을 품고 숨을 골랐어요. 이제 떠오를 새벽은 팔콘의 기억과 피닉스의 미래를 동시에 품은 무한 활주로가 될 거예요. 여성 조종사의 도전을 응원하고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